안녕하세요, 공프로입니다. 오늘 정보중 교수님 모시고 인터뷰를 하는데요. 서울 호서예술실용전문학교의 스포츠 건강관리 쪽에 이학 박사시면서 또 그쪽에 강의를 하시네요. 아, 예. 네, 체육 스포츠에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 나눌게요. 요즘에 피트니스 사람들이 자기관리에 대한 열풍이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말씀하시는 거에 저 같은 경우는 그쪽 분야가 굉장히 좀 활성화됐다고 생각하고, 아, 예. 왜냐면은 요즘에 안티에이징 사업이랑 예. 젊게 살라는 산업이 굉장히 각광받는 사업이라고 예. 생각하는데, 교수님이 다른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부분에 궁금하신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해요. 우선 간략하게 교수님 소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서울 호서예전에서 스포츠 건강관리계열 학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구중이라고 합니다. 저 원래는 이제 보디빌더 출신, 그리고 헬스 트레이너 출신이기도 합니다. 네. 한 20년 정도 하다가 네. 현장에 있다가 지금은 보디빌딩이나 아니면 퍼스널 트레이너를 하는 학생들을 가리키는 교수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20년 동안 헬스장을 또 운영하셨고요? 예, 헬스장도 운영했었는데, 네. 저 원래 스포츠 마케팅을 전공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2년 만에 딱 말아먹었죠. 헬스장 네. 운영지가 않죠.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보기에는 쉽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운영한 지는 한 20년 전에 운영했기 때문에, 네. 지금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PT라는 개념보다는 네. 회원들 관리하는데 네. 중점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하고 이제 다른 생각만 하다 보니까 강의만 뛰고, 네. 다른 데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집중하지 못해가지고 네. 사업을 말아먹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헬스장 다니지 한 3년차 되거든요. 예. 네,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제가 원래 분당에 헬스장 다녔어요. 네. 분당 바로 역 앞에. 예. 근데 헬스장이 러닝머신 할 정도로 헬스장이 되게 조그만 헬스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이 방이역이잖아요. 방이동 쪽에 저희 사무실 근처에 헬스장이 있는데 그 헬스장이 되게 크더라고요. 근데 너무 썰렁하더라고요. 헬스장 사장이 걱정될 정도로 손님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근데 그 사장님이 인사를 되게 잘해주더라고요. 항상 아는 척을 해주고. 그리고 제가 이제 기간이 딱 끝났는데 사장님 운동 안 하실 거예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안 하실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또 재등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기질이 좀 바뀌는구나. 운동을 해야 피곤함이 없어지고 운동을 해야 이제 활력이 돋아나고 러닝머신 되게 좋아하거든요. 살도 빠지고 어려지게 된 거 같고 그런 거에서 많이 느끼는데 그 헬스 트레이너가 진입장벽이 생각보다 낮다고. 저는 그게 낮다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왜냐면 헬스 트레이너는 몸이 우선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교수님, 학부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한 달이면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놀랐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가 청년 실업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하기 힘들다고는 하는데 피트니스 헬스클럽이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건물에 두세 개씩 있잖아요.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트레이너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육학과 졸업한 학생들 대부분은 트레이너로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헬스장 많고 트레이너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트레이너 되기 힘들다고 하지만 헬스장 입장에서 보면은 트레이너를 구해야 되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많이 필요하니까 무자격 트레이너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트레이너의 질이 떨어지고요. 원래는 이제 기존에 처음에 그렇지가 않았어요. 트레이너를 유능한 트레이너를 많이 뽑았는데 막상 뽑았더니 월급을 많이 줘야 되고 그리고 그만큼 실력이 있다 보니까 이직률도 높고 더 좋은 데서 이제 스카우트제가 들어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청소자라고 인사 잘하는 트레이너를 선택을 하고 성과제. 전문성이 없어도 일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트레이너의 역량보다 그냥 한 분 한 분 살갑게 챙기는 사람이 맞아요. 그래서 재등록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냥 볼 때마다 인사를 해주더라고. 저도 인사를 하고 보는 기분이 서로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오는지 마는지 뭐 하다못해 제가 인사를 하는데 무시를 하는 트레이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계속 해야 되나?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무실 근처로 이전하면서 만족스럽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는 몸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1년 차에는 하다가 이제 못 만드는 거 더 이상 포기를 했거든요. 그게 그 차이도 있나요? 제가 PT를 안 받아들기 때문에. 그죠. PT를 받으면 그만큼 효과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운동할 때 PT가 옆에서 있기만 해도 운동이 잘해져요. 그만큼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실력이 있건 없건 떠나서 옆에서 누가 구령 한번 붙여주고 파이팅 해주면 운동이 잘 되겠죠. 내가 혼자서 그냥 뻘짝지근하고 운동하다 보면은 이제 무거운 역기들은 뭐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안 하게 되고 근육이라는 게 고통을 견디고 나서 근육이 생기는 거라서 더 유능한 트레이너랑 붙으면 더 효과가 있겠죠. 이것도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저 처음에는 보이는 운동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등 운동, 등 근육 운동을 좀 하거든요. 등 근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이죠. 그래서 보통 등 근육이 중요하지 모르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등 근육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헬스를 오래 하신 분들은 등 근육을 만드는 데 집중한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헬스 트레이너로 또 20년 가까이 하셨으니까 그거 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요. 얇게만 알고 있거든요. 왜 등 근육이 왜 중요한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전 헤라클레스 몸매 보면 역삼각형 있는 몸매를 되게 멋지고 크다, 헤라클레스 힘이 있다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제 보디빌더들 보면은 팔과 가슴 근육은 되게 커요. 맞아요. 근데 힘 쓰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등에서 힘을 받아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힘을 쓰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을 할 때 등의 힘이 뒷받침 해줘야지 팔의 힘을 사용하고 가슴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초적인 힘은 등에서 나오는 거지. 팔이 두껍고 어깨가 넓다고 해서 힘을 쓸 수 있어도 그만큼 힘 발휘를 하지 못해요. 왜?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등이 하는 역할이에요. 등 근육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렇다는 인식이 있긴 해요. 예를 들어 체력을 보강하고 그러니까 체력을 기르려고 운동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데 가슴 근육이나 팔 근육은 보이는 근육. 그렇죠. 거기에 처음에 운동할 때 집중을 하거든요, 확실히. 근데 헬스를 운동하시는 오래 하시는 분들이 등 근육이 중요하다고 맨날 말씀하셔가지고 등 근육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체력 기르려고 운동을 하는 것도 되게 강하거든요. 요즘에 하드하게 요리를 해서 거의 뭐 잠자는 시간 빼고 다 일을 몰입하는 타입이라서 체력이 중요해서 운동을 하는데 등 근육이 그래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이는 근육을 우리가 운동 경력을 뭘로 판단하냐면 팔, 가슴이 아니라 등 근육으로. 저 친구는 운동 많이 했다, 안 했다를 등 근육이 얼마큼 두껍고 크다에 따라 판단하는 게 저도 이제 그게 보이더라고요. 헬스장 오래 다니신 분들은 등 근육이 중요해요. 등 근육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헬스 처음 하신 분들은 가슴 근육이랑 팔 근육만 계하라고 하고 러닝을 하면은 배가 뱃살이 들어가고 식스팩은 아니더라도 배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많이 더 느끼게 되고. 그러면은 대표님이 헬스장을 운영하시다가 어떻게 이제 학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학계로 들어가신 거예요? 어떤 계기로? 원래는 헬스 트레이너였고 보디빌딩 선수였습니다. 지금 믿어지진 않겠지만 한 20년 했고요. 실업팀 선수이기도 하고 미스터 YMCA라는 그 3대 타이틀 중에 하나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동은 되게 열심히 했죠. 근데 어느 날 제가 PT 하던 고객님이 이제 교수님이셨어요. 운동을 해서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발전 가능성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부터 이제 대학원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석박사를 이제 체육학을 전공하고 그 교수님의 시간강사로 저를 그때 송기성 교수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시간 강사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때 발을 담기 시작하면서 해천대학교 지금 대전 과기대라고 하는데 과기대 우승대학교 강의를 하고 지금은 서울 호서예전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부장님으로도 계시고. 예, 학부장님. 근데 또 재밌는 거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김강민 씨라고 이렇게 대형 유튜버. 그렇죠. 그분이 보통 이제 강의를 하면은 학생들이 막 400명, 500명이 모인다고. 그렇죠. 저희들이 원래는 학생 모집을 할 때 고등학교를 찾아가고 학생들 찾아서 통보를 했어요. 요즘은 우리가 고등학생들 찾기가 너무 힘들고 대학교 입장에서 보면은 고등학생들이 많아야지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학생들을 가리키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한 끝에 뭐 특강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특강을 하고 네. 강사분들을 많이 모셨죠. 네. 많이 모셨는데 네. 아무리 유명한 트레이너도 네. 예전에 김동현 UFC 네, 알아요. 저희 학교 교수님이기도 하셨는데 오. 네. 그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특강을 했는데 20명 모시더라고요. 아, 그렇게 한 거예요? 네. 많이 올 것 같죠? 네. 20명 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김강민 하기 전에 김성환이라고 미스터 코리아 출신 네. 네. 그분을 모셨어요. 그분도 20명이 왔어요. 20명이요? 그런데 2년 뒤에 네. 또 불렀어요. 네. 20명 올 걸 생각하고 불렀는데 네. 그때 250명이 왔어요. 와, 많이 왔네요. 네. 그래서 아니 2년 전에는 20명이던 그 학생들이 어떻게 250명이 올 수 있느냐 네. 판단해봤더니 애들한테 설문해봤더니 유튜브도 아, 그 유명 유튜버의 영향력이. 유튜브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네. 그만큼 학생들이 요즘 가장 접근성이 쉬운 게 바로 유튜브잖아요. 운동도 유튜브로 배우고 네. 본인의 꿈들도 유튜브로 판단을 해요. 대학생 취미가 요즘에 새로 생기고 오지 않나요? 네. 유튜브 보기가 취미. 그러니까요. 집에서 유튜브 보기. 그거를 이제 저도 이제 네. 나이가 네. 많이 먹었지만 젊다고 생각했는데 네. 우리 아이도 네. 지금 나이가 좀 어려요. 13살인데 네. 유튜브로 모든 걸 해요. 네. 예전에 우리는 어렸을 때 TV를 봤잖아요. 네. 근데 요즘 유튜브를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김강민 특강을 했는데 이번에 4월달이었죠. 4월달에 네. 불렀는데 470명이 왔습니다. 470명이요? 병의점이네요. 예, 우리 학교 최고죠. 김동현 씨보다 많이 역사- 왔네. 예, 와. 역사상 최고로 많이 왔습니다. 결국엔 그게 이제 유튜브의 힘, 네. 피지컬 백이라는 프로그램 나가서 네. 홍보가 됐겠지만 네. 결국엔 학생들이 유튜브의 영향력이 엄청 크다는 걸 새삼 느끼게 돼요. 지금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노리는 게 뭐냐면 네. 퍼스널 트레이너로 성장해가지고 트레이너를 하기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학생 모집도 잘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런 게 크지 않았나. 제가 아시는 저 친구는 없긴 한데 PT 하시는 분이거든요. 헬스장도 운영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150만이 넘는 팔로워가. 네. 근데 어떤 분이 있어요? 그 조남이 외국 이름을 쓰는데 그 인스타 친구는 돼 있는데 인스타의 삶을 보니까 와 LA 살고 람보르기니 몰고 다니는 거 그러더라고요. 네. 성함이 지금 소개 좀 찾아봐야 시켜주세요. 네. 그러니까 150만이 넘어요 팔로워가. 150만이면 네. 그러니까 피지컬 갤러리라고 그분이 150만 원. 그 비슷할 것 같기도 해요. 잘생겼어요. 계란 그분 아니에요. 그분 네, 잘생겼어요. 되게 잘생겼고 부럽더라고요. 앞으로 100만 구독자 되기 전까지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많이 구독과 좋아요. 저도 예전에 SNS로 좀 네.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싸이월드 아시죠? 네 사이버 알죠. 그때 당시에 뭐 하루에 10,000명씩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네. 그 다음에 카페, 다음 카페라고 다음 카페. 다음 카페 활동을 했었는데 트레드가 바뀌었죠. 그때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다음 네이버 카페.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는 못 넘어갔어요. 네, 네. 그때 이제 활동하던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못 넘어가느냐. 네. 제가 못했죠. 생업을 바꿔가지고. 그때 많이 살렸다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플랫폼이 처음에 딱 하면은 데드 죽도 데드 말든 깃발을 먼저 꽂아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좀 건프로도 엄청나게 건프로 뭐예요? 건프로 TV요. 건프로 TV. 네. 지금 저희가 이 채널 그렇게 오래된 채널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깃발을 꽂는 건 아니었는데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그나마 이제 순환군이라는 판단인가요? 100만 구독자 되기까지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그러면은 최근에 대표님한테 홍보가 굳이 좀 필요하신 분야가 있으실까요? 제가 왜 대표님 교수님한테 대표님이라고 계속 입에 돼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여기 와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홍보라는 개념이 꼭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있지만 네. 브랜드 효과를 높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에 대한 네. 브랜드를 높이는 게 정부중에 대한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네. 여기 찾아왔다고 해도 마음이 아니죠. 네. 그죠. 맞아요. 그럼 제 브랜드가 높아지면 내가 만약에 아르바이트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피트니스 산업에 있어서 종사자로서
브랜드도 높아지면서 명예도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경영학과 교수님들은 네. 따로 사업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책 같은 것도 많이 내시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도 책을 또 학교에서 그거를 또 적극 권장하잖아요. 요즘은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또 학교랑 같이 선택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교수님, 대표님의 꿈은 뭐예요? 지금 이제 학계에 계시고 많은 친구들을 알려주고 가르쳐보고 있으실 때 원래는 이제 피트니스 발전을 위해서 네. 평생을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그거대로 되게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게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쪽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그리고 제자들도 이 피트니스 분야에서 최고가 되게끔 뒷받침을 해주고 싶고요. 기회가 된다면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피트니스 산업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프로님들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 하나 여쭤보는 분이 예전에 헬스장을 그래도 20년 가까이 하셨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정리를 할 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이때 잘 됐을 때가 있고 좀 안 좋았을 때가 있으시잖아요. 시기별로. 좋았던 시기는 어떤 것 때문에 잘 됐고 안 좋았던 시기는 뭐 때문에 좀 안 됐다 그런 걸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좋았을 때는 제가 이제 피트니스 쪽에서 제가 다운 카페를 되게 유명하게 했었어요. BBMC라는 카페를 운영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카페로만 해도 링크 걸리잖아요. 피트니스 사업 관련되신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링크 달고 하면서 한 달 매출 2~3천씩 건질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시간공사 할 때였는데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BBMC를 통해서 저희 브랜드도 많이 높이고 카페도 활성화 많이 되고 제가 교수 되는데도 이렇게 뒷걸음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카페를 많이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가 제일 좋았었죠. 저도 온라인이랑 접목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헬스클럽 3군데 중에 한 군데는 저를 알 정도로 유명했었죠. 그때 당시. 근데 그거에 이제 장사 사업을 접었을 때는 그리고 이제 그걸 뒷받침을 해서 제가 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사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그 전 단계였어요. SNS 활동하기 전 단계였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아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마케팅 전문가들, 경영 전문가들 많다고 하셨잖아요. 전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였어요. 헬스클럽 잘 운영할 거라고 생각하고 운영을 했는데 한 2년 만에 망했죠. 조금 망했죠. 그래서 그때 시대를 잘 못 쫓아왔던 게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거네요. 그러니까 온라인이 시대적 조류에서 바꿔줬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있었고 이제 자체인지 할 때 이제 교수님으로 이제 활동하시면서 또 강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딴 일을 너무 많이 했죠. 그래서 집중했죠.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졌어요. 집중하지 못하고. 그런 요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도 좀 배우는 게 있거든요. 구독자님들도 좀 배우고. 그럼 대표님한테 나에게 있어서 뭐 창업이란 혹은 성공이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 우선 성공의 대표님한테 과거에는 제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취미생활이 뭐 군부대 가서 병임 재능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르신들 마사지 해주는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성공이라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을 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부가가치적인 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가가치적인 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브랜드 값어치를 높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최고의 몸값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오늘 와서 좀 배워보고 저희 클래스에 들어오셔야 되겠네요. 많은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바로 오시도록 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대표님 저희 구독자님 프로님들이라고 하는데
프로님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못다한 말씀 있어요. 이게 앞에 보시면서 하시고. 네. 프로님들도 물론 프로시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고 모든 일에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을 살면서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건 신이 아닌 이상 불가능하거든요. 아까도 제가 체육관을 망했다고는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업에 전념하지 않고 제가 강의를 너무 많이 뛰다 보니까 사업에 신경 못 쓰고 사업을 망했기 때문에 새삼 느끼는 건데 그때 당시에 제가 만약에 포기를 했다면 아마 지금쯤 제가 정부중이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실력 있고 대단한 업적을 세우는 것보다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열심히 갈 길을 간다.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가 대회를 하면 시합을 하면 우리가 거북이가 이긴다는 그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인생도 동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도 그것과 똑같습니다. 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면 네. 성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 100만 구독자를 위해서 100만 구독자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